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1위 행복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전차에서 여자와 헤어졌다는 표현보다는 놓쳤다는 표현도 하여튼 헤어졌다라고 할게요. 구보가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구보가 하루 동안 별다른 목적 없이 거리, 이게 종로바닥이에요. 지금 서울의 종로. 자, 느낀 자신의 생각들을 서술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는 별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사건도 없어요. 별다른 사건이 없는데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우리가 흔히 소설은 서사갈래라고 해서 사건,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게 특이하죠. 그러면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는 여기 나와요. 어떤 인과관계에 의한 사건 내지는 인물들 간의 갈등보다는 구보라고 하는 중심인물의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생각 같은 거 쉽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거리의 풍경,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묘사, 이걸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는 이것을 통해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구보의 생각이나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외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외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살짝 순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근대 문명 내지는 일제시대의 어떤 근대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보는 뭐냐? 구보는 지식인, 공부를 한 조선의 지식인이에요. 식민지인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내지는 어떤 역량,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펼칠 수는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인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뭘 찾습니까?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도시의 여기저기를 산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 여기저기에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구보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다? 소외감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맞지 않던 행복은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뭐예요? 현재 구보에게 있어 최대 관심거리는 뭡니까? 행복이라는 거죠. 여자와 함께 영원히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렇죠. 여자와 헤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착각이에요.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후회하고 있나요? 아쉬워하고 있네요.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그렇죠, 아쉬움이죠.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해주는 이는 없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였다. 결론은 뭡니까? 그렇죠. 여자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한 아쉬움이죠. 방향판을 이정표예요. 한강교로 갈고 바꾸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여기서 훈련원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지금의 한 을지로 육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을지로다라고. 구보는 자리에 앉아, 이제 자리에 앉았네. 주머니에서 오전 백동화 하얀 동전을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더라도 그가 자기에게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뭐예요?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는 건 뭐야? 그가 그렇게 망설였더라도, 내가 어떤 이끌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다 할지라도 아닐까라고 해본다 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머뭇거림이죠. 그리고 사실은 무의미한 표현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중요하게 여길 만하지 않게 여겨왔던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자신의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한대. 이거 완전 자기 합리화 아닌가? 어쨌거나 간에 여자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온 것은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고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도대체 어디까지 의심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추측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상상을 하는데, 이 구보라는 남자는 되게 웃겨요. 그죠?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해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뭐 그 여자 정도면 하고 뜻을 표했던 것은 틀림없다 라고 하니까 이건 과거 회상이죠. 그때 호감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그 색시집으로 솔직하게 구원할 것을 금하였다. 왜? 그것은 허영심에서만 나온 일이 아니다. 자존심이 아니야? 그는 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 만약 여자가 나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싱겁게실이 여자를 괴롭혀주고 싶지는 않았던 까닭이다. 진짜 소심하네요.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에게 거절당했을 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내지는 거부감 내지는 대비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여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을 본다면 이거는 구보가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는 있었으나 구원을 하지 않은 구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오지 않았다. 피드백이 없었네요.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우스운이라. 그치, 웃기지. 자,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는 동안 날은 가고 시간이 흘렀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구보는 잃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여자에게서 먼저 말이 있었다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 흥미를 가졌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매우 수동적이고요. 매우 소극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해서 인척관계가 있는 먼 친척관계가 있는 노만화님이 와서 색시집에서도 이쪽의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 싶더만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이런 걸 우리가 조소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비극이라고 생각했다. 왜? 결혼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인 것처럼 구경꾼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결단성과 행동력이 없는 구보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서로의 반응만을 살피다가 끝나버린 여자와 자신의 인연에 대해서 떠올리며 조소하고 있는 구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차가 약초정 근처를 지나갈 때 구보는 그러나 그 흥분에서 깨어나 뜻모를 웃음을 입가에 띄어본다. 왜 뜻모를 웃음이야? 어이가 없으니까 현타 온 거야. 그의 앞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자, 이제는 현재 시점으로 넘어온 거죠. 그 여자는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다가 양산을 놓고 있었다.
어느 잡지에선가 구보는 그것이 무엇이 무릎 사이에다 양산을 놓는 것이 비처녀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배운 일이 있다. 따는 머리를 틀어 올렸을 뿐이나 그만한 나이로는 저 여인은 마땅히 남편을 가져야 오를 것이다. 분명히 저 사람은 애인이 있을 거야. 결혼했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는 양산을 어디에 놓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건 아까 헤어진 여자, 먼저 내린 여자의 어떤 처녀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다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여성에 대하여 그러한 관찰을 하는 자기는 혹은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든지 그 여자를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까? 왜? 생각하는 게 촌스럽잖아. 저열하잖아. 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만나는 여자가 처녀인가? 처녀가 아닐까? 혹시 남자친구가 있지 않았을까? 과거에 어떤 남자하고 연애를 했을까? 이딴 거 생각하는 남자가 그게 정상이에요. 바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등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제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갑자기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아까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거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얘가 왜 이렇게 넘어가? 9번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여자를 차례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가만히 뭐 했어요? 한숨을 지었대요. 한숨을 왜 지어요? 그렇죠. 행복할 자신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낯선 여자, 즉 무릎 사이에다가 우산을 끼워둔 낯선 여자를 보고 난 후 자기가 잠깐 생각했던 쓸데없는 그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다음에 행복이란 무엇일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구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한숨을 쉴까요? 물론 그거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가 아마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거꾸로 어떤 여자에게도 자신은 좋은 남편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 생각이죠. 결국은 여자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감의 부족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보는 뭐 한 거예요? 그렇죠. 한숨을 지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 행복은 전차에서 헤어진 구보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마지막에 한숨을 쉬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